아마도 초등학교 4학년 그때쯤이었을 건데 제가 아버지 가지고 다니시던 이제 돈을 손대가지고 장난감을 샀어요. 팬티를 빼고 다 옷을 벗겨가지고 내쫓겼는데 그때가 그 한겨울에 눈 오는 날이었거든요. 그때 쫓겨나서 아버지 차 뒤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. 근데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막 정신이 잃을 것 같고 막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죽음의 공포를 느꼈거든요. 근데 제가 밖에서 그렇게 떨고 있는데 한 번도 나와보지 않는다는 것 부분에서 상처를 또 충격이지. 받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가출을 한번 했었어요. 한 일주일 정도. 근데 이제 그때 집 상황이 어땠냐면은 방 안에다가 CCTV를 달아놨어요. 어허. 어머님. 네. 동생 방에도 있고 제 방에도 있고 감시하려고 아이고. TV에다 연결해놓고 근데 아래층에 내려가 보면은 TV가 켜져 있어요. 그 CCTV가 켜져 있는 거예요. 뭐야, 이거 감옥도 아니고. 고등학생이잖아요. 공부를 아니, 해야 되잖아. 고등학생인데? 공부 안 하고 컴퓨터만 게임하는 게 그걸 보려고 그랬던 거지. 그게 기억 오류 같은데 그때 CCTV 달린 게 동생 방이랑 제 방이라고 그랬잖아요. 동생 방에는 컴퓨터가 없어요. 그냥 한 개 다른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. 아니요. 두 개 다른 게 기억이 안 나. 지선이 방에도 있었어. 1번 채널이 내 방이었고 2번 채널이 지선이 방이었어. 옷은 어떻게 근데 갈아입어? 그때 그 상황이 너무 감옥 같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아 도저히 못 있겠다 그러고 나간 거예요. 아이고. 일주일 있다가 들어갔어요.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왜 그랬냐고 이렇게 알았어 일단 자고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 방에 올라가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자고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눈 떠보니까 엄마가 입을 이렇게 막 때리는 거예요. 빗자루로, 나무 빗자루로. 그 얼굴이 아직도 눈에 각인이 돼 있어요. 아이고. 그냥 자고 있는데요? 이 새끼들이 이렇게 된 거는 이 컴퓨터 때문이다. 아이고. 컴퓨터 모니터가 2개씩 책상마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망치가 있더라고. 그래서 망치로 4개를 다 때려 부셨어. 아유. 와. 아이고. 모니터가 다 없어진 거예요. 그리고 보니까 베란다 쪽에 어머님도 깨진 보통 상태로. 아니다. 이렇게 있더라고요. 너무 공포스러웠어요. 네. 나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잖아. 이렇게 전두엽 다친 상태였으니까. 네? 나 20대 때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. 크게 나가지고 전두엽을 다쳐가지고 아, 그래요? 이게 약간 감정 조절을 잘 못하고 그런 게 있다고. 때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내가 성질 풀릴 때까지 때리고 그런 기억이 있긴 있어. 저도 학대를 전혀 안 했다고는 부인은 안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지금도 뭐 이렇게 안 드는데 어렸을 때는 내가 뭐 이렇게 통제를 했겠죠. 뭐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지 않아요? 죽을 죄는 아니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일단 영상에만 나온 거 봐도 어릴 때 아드님이 많이 좀 맞은 그 경험과 사건들이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. 그래서 아드님이 공황 얘기도 하셔가지고 지금 다시 이 얘기를 꺼내는 게 조금은 죄송스럽긴 한데 혹시
기억나시는 조금 엄마한테 맞았던 일화나 조금 더 다른 사건 같은 게 있었을까요?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예요.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 리코더가 있는데 그 리코더 끝에 쇠로 된 그 진 같은 게 있었어요. 그걸로 제 머리를 이렇게 때리셨어요. 근데 이게 두피가 찢어져가지고 아이고. 피가 이렇게 나가지고 병원에 가서 꼬매고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어머니도 많이 놀라셨겠네요. 너무 놀라셨어요. 어머니 기억나세요? 기억하세요?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? 어? 그게 기억이 안 나세요? 병원에 가서 꼬맸는데? 혼자 가서 꼬맸나? 아드님이? 그게 말이 안 되잖아. 기억이 안 나네. 아이고. 이거 굉장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요. 아드님이 학대라고 느낄 정도의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을 겪은 일을 어머님은 다 기억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. 물론 아드님이 어머니를 폭행한 거 절대 안 되죠. 나쁘죠. 그죠? 하면 안 되죠. 그걸 어떤 이유가 있은들 그거를 해도 된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면 그거 안 됩니다.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. 그런데 그건 10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세요. 그죠? 기억이 너무 선택적이지 않습니까? 어머님이 아드님한테 했던 그 폭력은 잘 기억을 못 하시고, 물론 아드님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드님이 했던 딱 단 한 번이죠. 물론 한 번도 하면 안 됩니다. 그러나 그 한 번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시고, 정작 아드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는 뭐 내가 언제나 폭력만 한 거는 아니잖아요. 내가 뭐 잘해줄 때도 있지 않았겠어요.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. 맞아요. 그치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일상 영상에서 아드님은 어떻게 보이셨어요? 어머님하고 대화하려고 오셨잖아요, 집으로. 그때는 좀 아드님이 어떻게 보이시던가요? 조금 얘네 가족끼리 있을 때는 뭐 나쁘지 않고 잘 지낸다고 생각 들었고요. 저한테 올 때는 뭐 지가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지가 죽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계속 살아오면서 강압적인 면이 많았잖아요. 그랬으니까 위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죠. 네. 아드님이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집에 오셨을 때 그때 아드님의 모습은 정말 조심스럽습니다만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보이는 모습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어머님의 시작은 자식한테 도움이 되고 잘 되라고 하는 좋은 의도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가정폭력, 아동학대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몹시 마음이 안 좋습니다. 그러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드님이 어릴 때 겪었던 것은 가정폭력이 맞습니다. 아동학대가 맞습니다. 때리는 것도 이건 신체적인 학대이지만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으면 이게 정서적 학대라고 해요. 그래서 아드님은 유독 다른 사람보다 어머니하고 있을 때 더 눈을 못 맞추고 더 목소리가 기어들어가고 대면을 하는 거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조금만 긴장이 되면 머리가 하얘져서 생각이 진행되지가 않고 굉장히 위축되고 주눅 들어있죠. 그러니까 두렵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아드님이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의 모습입니다. 대면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. 아드님이 집에 와서 이렇게 자꾸 육아에 관여하는 거 싫어하잖아요. 그죠? 아드님은 왜 싫을까요? 제가 그전에 한 그 폭력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? 네, 맞아요. 뭐가 걱정이 될까요? 아드님은? 또 폭력으로 돌아올까 봐 누구한테? 본인한테. 네. 내지는 손녀한테. 왜냐하면 본인의
어린 시절이 엄마와의 관계가 불행했거든요. 본인이 아까 그러잖아요. 행복한 시절이 하나도 없었다고. 인터뷰에서 한 얘기 그냥 제가 그대로 받아서 하는 거예요. 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해요. 이처럼 이제 존엄성이 상실이 되면 제가 늘 다이너마이트의 안전핀이 꼭 뽑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. 우리 아드님은 학대란 말이 나오니까 내가 겪은 게 학대다. 내가 20년 이상 겪은 게 학대다라고 이제 그 상황. 그다음에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. 언제나 끝은 흐지부지. 이것도 아드님을 건드리는 부분인 것 같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드려지면 어떤 날은 자제를 하지만 내가 어느 날은 막 걷잡을 수 없는 광분 상태가 되거든요. 그때 물론 술을 드셔서 자제가 안 된 면도 있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걷잡을 수 없는 분노 또 그런 어떤 아주 적개심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온 거거든요.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에요. 그러려고 나오신 거고요. 그래서 괘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너무 그 마음만 갖지 마시고 네, 이 아드님이 다 크긴 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상처받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네, 두 분의 갈등을 좀 해결해 나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어머님이 전두엽이 다치셔서 좀 회복이 덜 되셔갖고 그때 조금 좀 그 돌아가셨죠. 감정 네, 장애가 있으셨다라고 들었는데 한번 그 사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될까요? 택시를 타고 오다가 그 택시가 이제 가로수를 들이받으면서 그 문이 열리면서 밖으로 아이고. 나갔어요. 결혼 전이셨어요? 예, 네. 22살 때인가 25살 아이고. 정도. 어릴 때. 예, 20대 때였어요. 네. 그럼 그 이후로 이게 내가 분노 조절 좀 안 된다라고 느끼게 된 건 좀 언제부터 그렇게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? 화가 나서 그 애들을 이렇게 때리겠다 보면 막 그게 부러질 때까지 때려도 그게 조절이 안 되는 걸 느꼈어요, 제가. 아니 근데 그러면 사고 직후에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셨다가 아이들 이제 자제분들을 이제 때리면서 그걸 느끼신 거예요? 그렇죠, 그렇죠. 다른 때는 뭐 그렇게 조절이 안 된다 그런 걸 느낄 기회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때 화가 날 때를 보니까 이게 내가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. 어머님이 아까 전두엽을 다치셨다고 했는데요. 전두엽은 인간의 기능 중에서 특히 뇌 기능 중에서 자기 조절을 담당합니다. 이 조절 안에는 감정 조절도 들어가고 충동 조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. 그러니까 조절이 좀 어렵고 조절 기능이 약화됐을 가능성은 좀 있어요. 자, 그런데 다치신 지 20년 지나서 다른 거보다 육아를 하면서 유독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. 맞습니까? 그렇죠. 네.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? 내 뜻대로 안 되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사실 전두엽 손상 때문이면 굳이 그 상황에서만 그러지는 않습니다. 네. 어디든지 가서 조절이 필요할 때 불쑥불쑥 증상이 나타나거든요. 근데 유독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화가 많이 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 그거는 약간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한 면이 있는 겁니다. 혹시 아이가 어릴 때는 좀 부모 말을 다 들어야 되고 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세요?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전두엽을 다치셔서 어느 순간 조절의 어려움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시작은 전두엽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나 시작은 내가 좋은 뜻으로 한 거를 안 따라줬을 때, 내가 좋은 의도로 한 거를 다 내 마음과 똑같이 안 받아줬을 때 거기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너 잘 되라고 시작하는 거면 나는 어떤 방법을 써도 되고 어떻게 대해도 돼. 왜? 너는 내 몸 안에서 나온 내 새끼니까.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님의 의도와 마음과 자녀의 의도와 마음이 딱 요렇게 딱
딱 맞지 않으면 언짢고 섭섭하고 괘씸하고. 그럼 그때 화가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전두엽의 손상 때문에 화 조절이 안 되니까 매가 부러질 때까지 때리고 하는 거는 전두엽의 문제가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나 그 전은 나 다 전두엽이 다쳐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어머님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상황에서 왜 웃으시는지. 폭력과 학대를 당했다고 거의 분노하는데, 그죠? 너무 상처가 됐노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면 거의 울부짖는 거거든요.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어머니는 웃으시는지. 글쎄 저는